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분지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 분지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기린하고 코끼리는 없었어요. 왜냐면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분지는 원래 킬리만자로 그 산보다 훨씬 높았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그랬는데 화산이요, 300만 년 전. 300만 년 전에 폭발을 해가지고요, 그게 분지가 돼서 동물들의 왕국이 돼버렸어요. 거기 이름이요, 고롱고로입니다. 빈센트가 2시간 정도 드라이브 하니까요, 저희 숙소가 나타났는데 그 마을 이름이요, 고롱고로 팜이에요. 숙소로 가니까요, 완전히 오아시스 같았어요. 뭐 하와이 온 것 같이 꽃이 만발하고, 거기다가 그 공기도 너무너무 좋았지만요, 음식도 좋고 또 숙소도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고롱고로 그 분지에는요, 사자들이 많이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요, 그 얼룩말들이 고기를 이렇게 막 이러고 걸어 다니는 거야. 그 사자 앞에서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 사진, 그 얼룩말들이 저렇게 미련한가?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동물들을 서로 알아봐요. 그 사자는 그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냥 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룩말이요, 그 사자가 밥 먹는 걸 봤어요, 이미. 그러니까 너 먹었어? 배부르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는 이제 어물쩡 돼도 된다 이러고 앞에서 그냥 에롱에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 그 시기만은요,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막 같이 걸어 다녀요, 이렇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요, 또 간식을 싫어해요. 그래서 간식이나 커피를 안 마셔요. 저는 커피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요, 마음 놓고 사자 앞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동물, 그리고 뭐 원주민들 이렇게 다 보면서요, 마치 제가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Bigger one. 가이드는요, 그 대평원을 저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드라이브를 하는데 갑자기요, 딱 서요. 서더니 방향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막 어딘가 드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한 뭐 20분 정도인가 30분 정도 계속 막 가니까 너무너무 그냥 아름다운 그 바오밥, 그걸 바오밥 추리는요, 거의 뭐 2만 년 막 이렇게 된 것들이에요. 그 추리들이 쫙쫙 있는데 거기 앞에 딱 섰습니다. 아래는 다 갈대밭이에요. 가이드는요, 저희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손짓을 합니다. 우회를 보라고. 그래서 우회를 이렇게 딱 봤어요. 보는 순간요, 완전히 우리 두 사람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바오밥 추리가 이게 굉장히 가지가 굵은데 이렇게 늘어지고 또 이렇게 늘어지는데요, 거기에 사자들이요,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막 누워 있고 저기에도 누워 있고 11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뜨고. 완전히요, 이 차는 또 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컨버러블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자들은요, 바로 저희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몇 미터 안 됩니다. 사자들이 다 점프해서 우리 차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완전 놀래가지고 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놀라니까. 그리고 그냥 눈을 크게 뜨고서 이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라이버한테 빨리
위에 컨버러블 그걸 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자고. 그래서 시동 빨리 걸으라고.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그냥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니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지금 이 사자들이 지금 뛰어날 기세를 하는데 거기다가요 또 이 사자들이요 조금 한 뭐 1분도 안 됐어요. 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11마리가. 그때는요 정말 소름이 끼치고 이 피가 다 그냥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냥 이러고서 가만히 둘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이드가요 또 저희를 뒤돌아보면서 뒤를 보라 그래요. 그래서 뒤를 또 이렇게 탁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요 2마리 얼룩말이 띵띵띵띵 막 이러고 걸어오는 거예요. 얼룩말이. 그러니까요 이 사자들은 이미 밥을 든든히 먹었어요. 가이드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가이드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은 그 폰에서 뭐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자기 직감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가끔 그 드라이브들끼리요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요. 어디 가면은 사자들이 뭐 하고 있다 이러고 다 알려요. 근데 이분이요 그 뒤를 돌아보라 그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얼룩말 2마리가 막 이렇게 걸어오고요. 사자들은 다 섰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이 드라이버가 얘기를 하냐면요, 쟤네들은 이미 배가 다 불러가지고 사냥을 더 이상 안 한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그 뒤에 얼룩말들이 둘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요 사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니까 애기 사자도 다 발딱 일어났어요. 눈을 봤는데요 눈이 다 새파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눈이요 그 얼룩말한테 쫙 포커스를 대면서 눈에 빛을 발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또 가이드는 저한테요 제 옆을 또 보라 그래요. 손짓을 이렇게 해요. 저는 또 이렇게 옆을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졸도할 뻔했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자가요 제 바로 옆에 그 갈대밭에서 앉아가지고요 눈을 그냥 불을 켜고선요 그 얼룩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옆에 그 갈대밭이 그 갈대 다 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색깔이요 똑같아요. 누런색이. 그러니까는요 정말 그 카멜리온처럼요 이 사자가 그런 갈대색을 하면서 그 갈대밭을 돌아다니니까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악할 뻔했는데요 소리도 못 지르고 입을 막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이렇게 먹이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룹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 사자들에요 아빠가 요 밑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을 보면서요 저기 먹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를 내겠죠. 지네들끼리 무슨 이렇게 음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띠리릭 전파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그 사자들이요 이렇게 잠자려고 하다가 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이를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눈이 새파란 사자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불이 번쩍번쩍 나요. 뭐 호랑이 눈에 불 난다 그러잖아요. 사자 눈에서 불 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데요 이 드라이버는요 참 노련합니다. 이 탄자니아 가이드 빈센트도 그 마사이족이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를요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거기다가 또 동물하고 대화를 할 것 같았어요. 동물들의 그 눈빛만 봐도 무슨 자세를 취할 것을 다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이렇게 그 사자들이 쫙 서 있는데요 갑자기 시동을 탁 걸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바로 앉아요. 그러니까 앉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시동 걸고 서서히 차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을 3D로 보여줬어요. 놀랍죠? 그 바오밥 나무 위에 11마리가 앉아있는 그 사자들의 그 뒤를 향해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옆으로 간 다음에 다시 그 사자 한 마리 앉아있는 그 뒤를 이렇게 운전해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소리도 안 내면서 그 갈대밭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 사자들은요, 그 지프차를 공격을 하지 않아요. 배도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집차가 자기보다 빨리 달린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은 그 빈센트하고 서로 그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대단한 그 멋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런 장면을 뭐 항상 보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갔다고요? 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동물들을 다 보고 이게 아닙니다. 제 친구는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동물들을 별로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짝퉁 운전사 짝퉁 드라이버를 하고 갔다는 거 있죠? 근데 아무튼 이 마사이족들은요 정말 놀라운 식스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멋진 장면을 여러분하고 쉐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는요 그야말로 동국의 왕국이었습니다. 지구에 그냥 온 그 동물들은 다 모인 것 같았어요. 사파리를 할 때 그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집차를 몰고 그 평야를 막 달리는 것을요 게임 드라이브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이드는요 그 사랑게티 내셔널 파크 거기 대평원을요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엄청 그냥 넓고 이렇게 완전히 플랫되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요 그 타조들이 그냥 옆에서 그 집차하고 같이 경주를 합니다. 엄청 빨라요. 공충공충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리고 그 사슴들이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사슴들이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그 여기 이렇게 이렇게 뿔이 쫙 이렇게 나는 사슴도 있고 이렇게 꽃처럼 막 이렇게 나는 사슴도 있고. 그런데 이 사슴들은요 그 순놈이 아주 귀해요. 그래서 그 순놈이 암놈들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홍일점이라 그러나요? 그 남자 한 명의 여자들 그냥 우르르. 제가 전에 데스밸리 보여드리면서요 이 지구가 한번 패대기 쳤다는 거 아닙니까?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로 되고. 근데 그때 그 영국이니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또 타히리 일본 이렇게 다 이렇게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섬나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요 수백 년, 수만 년 동안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인들은요 또 자기 자신들의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갖지 않고 오랫동안 이 아프리카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아프리카지만 이렇게 평생 그냥 영원히 이렇게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악담인지 몰라요. 아프리카인들한테는 발전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 옛날에 한국에서
버스 탑승객이 운전수하고 막 싸우다가 그 탑승객이 운전수한테 야 너는 평생 그냥 운전수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버스 운전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그럼 너는 평생 버스나 타라 이랬답니다. 근데 이거 제가요 그 아프리카인들한테 악담을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분들이요 그 발전을 하면서 이거 자연은 자연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놨으면 참 좋겠어요. 쉐렝게티 그 국립공원에 갔더니 놀랍게도요 그 500,000의 그 동물들이요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뭐 100만 마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500,000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 장관을 보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질서에 놀랍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누가 동물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동물들이요, 가끔 이렇게 이제 그 드라이브웨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리더가, 그 그룹마다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딱 서요. 차들을 가게요.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리더가 자기 그룹들한테 야 저기 인간들 온다 길을 비켜주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요 놀랍습니다. 길을 쫙 비켜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게 하고 지프차들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이동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야, 이 동물 세계는요, 동물들 말은 안 하지만요, 정말 인간 세계와 똑같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원숭이들도 바나나를 먹을 때요, 그 고령자가 먼저 먹게 기다립니다. 놀라워요. 그냥 막 그 어떤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딱 집으니까요, 그 고령자가요, 그냥 기싸대기를 막 쳐요. 그러니까 꿈에 기죽어 그러고서 그냥 저 구석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장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이비 순서대로 이렇게 먹습니다. 놀랍죠? 더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아프리카 동물들이 날짜를 안다는 것입니다. 1, 2, 3, 4, 5, 6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요 거기 아프리카 가서 배웠습니다. 이 인간들이 결혼할 때 날짜를 잡잖아요. 뭐 결혼 날짜 잡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요 날짜를 잡아요. 어떤 날짜를 잡냐면은 3번을 잡습니다. 1년에 3번 잡는데 아가를 만드는 그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언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달 그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계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뭐 코끼리는 나는 8월에 아가를 가져야지 내가 2월 말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고 그 다음 3개월을 키워서 5월달에 이동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얼룩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9월에 임신을 해서 그 다음에 2월 말에 아기를 낳은 다음에 5월에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동물마다요 그 임신 그 기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5월 달에요 그 아가들을 데리고선 그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하냐면요, 그 우기가 있잖아요. 그 우기가 지나면 큰 가뭄이 와요. 그러니까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가뭄 전에 그게 바로 5월 중순인데 5월 한 20일 경입니다. 20일에서 말경이에요. 그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지, 그리고 또 그 5월 달에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마들은요, 이 공격적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 가이드들이 하마 곁에 가지 말라 그래요. 큰일 난다고. 그리고 이 하마들은요 엄청 더러워요, 게으르고. 그래서 이렇게 엉기적 이렇게 걸어다니면서요 그 큰 호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강, 거기다가요 오물을 엄청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호수는요 이 하마들 때문에 물이 금방 더러워져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더러워지면요 슬그머니 거기를 나왔어요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아주 맞아요. 그리고 이 하마가 가는 곳은요 꼭 그 아마가 아니라 악어가 있습니다. 둘이 항상 공생해요. 그런데 그 이 악어와 하마는요 그렇게 좀 미련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야가요. 야가가지고 먹이를 갖다 언제 잡아야 되는지 알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서 동정심을 막 유발시켜 가지고요 그래서 어이구 하고 가까이 가면 그냥 확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악어의 눈물 조심하세요. 탄자니아 원주민 아이들은요 얼굴에다 다 이렇게 하얀 페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잡기를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부적같이 이렇게 막 그렸어요. 그 아이들은요 제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심부름도 해주고 이러면서 용돈을 벌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그 10대 가장입니다. 가족들은 먹여 살리고 병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아이들이에요.